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주제로 첫 영상을 올릴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집을 산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20대 집을 사게 된 사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사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결혼을 했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해서 처음 시작은 이제 서울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솔직히 꽤 오래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좋기도 하고 교통도 좋고 역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살 수 있으면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근데 그러면서도 막연히 이제 이런 생각은 있었죠. 집을 언젠가는 사기는 해야 된다. 계속 어쨌든 살 날이 길고, 또 어쨌든 평수도 뭐 더 늘려야 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래도 임대에 너무 안주하지 말아라. 집을 언젠가는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 이제 안주를 하면 탈출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서 막연하게 언젠가는 좀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상당히 안정을 추구하는 형인데 한 2023년도 말부터 좀 집을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경기도권 구축을 위주로 당시에 같이 좀 이렇게 집을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녔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금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컸고, 남편도 뭔가 이사는 가고 싶은데 집을 좀 사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뭔가 그렇게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또 23년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나버리고 24년 말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좀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이 나라의 상황들이. 그래서 좀 뭐 나중에라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어떻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서도 당연히 이 정부에 들어서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저랑은 관련 없는 얘기처럼 느껴졌던 거죠. 왜냐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게 1년 텀으로 다가오네요. 그래서 작년 이제 말이 되는데 이게 계속 고민을 계속 또 했나 봐요. 남편 입장에서 뭔가 집을 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아름아름 저희가 모아뒀던 돈이랑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뭐 여기 이런 지역이 좋더라고. 이렇게 추천해 준 거를 그냥 토대로 좀 후다닥 그냥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 집을 매수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25년 말에 좀 더 사야겠다고 점점 더 느끼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의 자산이 좀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 계속 가만히 그냥 두다가는 이게 소득을 늘리는 걸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방어가 안 되는 좀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25년도 말쯤에는. 그래서 더 그렇게 또 결정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었고, 자산 가치가 뭔가 방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그게 첫 번째였고, 이게 두 번째는 2025년 그러니까 말에 거의 마지막 날 31일이었나요? 마지막 날에 계약을 하게 된 게 또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틀면 4.5면은
4.5에 빌릴 수 있다고 하면은 4.75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집을 계약을 할 거면 올해 할 거면은 올해 해야지 내년도 넘기면 안 된다라는 또 생각이 컸어서 진짜 완전 마지막 날에 딱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임장도 사실은 따로 안 했어요. 그냥 추천해 주신 거 그 지역 거기 가서 추천해 주신 아파트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살 수 있는 평수 가장 이제 작은 평수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평수에서 그냥 집 한 4곳? 4곳 정도 봤던 것 같아요. 3, 4 똑같은 아파트 그냥 그 뭐 좀 다른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도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두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두 곳 다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살고 계셨었고, 근데 한 곳은 저희 남편이 이제 내고를 요청을 했는데 한 곳은 그거는 안 된다. 우리는 인테리어로 들인 또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줄 수 없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 집에 원래 전 집주인분들이 좀 깎아주셨어요.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냥 여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좀 저희가 되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집주인분들 계시고 다 하니까 어떤 집을 다 돌아보도 지금 저희 집 말고도 다 돌아볼 때 사실 정확하게 체크를 다 안 했어요. 뭐 뭔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괜시리 방에 들어가는 것도 뭐 화장실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신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또 계약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좀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그냥 너무 쑥쑥쑥 보고 나왔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약간의 이제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하자가 있는데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볼 때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좀 들어요. 그리고 달라진 점. 일단은 환경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임대 아파트는 바로 이제 집을 나오자마자 도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랬었어요. 바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지가 조성돼 있다든지 좀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든지 이런 느낌보다 그냥 뭔가 이렇게 정류장 같은 느낌? 거쳐가는 그런 뭔가 길 한복판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침에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산책을 하러 가려면 다른 곳까지 좀 걸어갔었어야 됐어요. 좀 조용하고 차 소리 안 들리는 곳으로. 왜냐면 나오자마자 바로 차가들이 막 쌩쌩쌩 다니니까. 그랬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그런 단지나 뭔가 이렇게 아파트 안에 어쨌든 그런 뭐 나무도 좀 심겨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 주변에서 이제 달라진 점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부동산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집을 사게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뭐 부동산 관련한 유튜브도 좀 더 찾아보게 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뭐 어떻게 바뀌는지 뭐 토어제 뭐 지역은 뭐 어디까지로 뭐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계속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이제 조금 더 부동산에도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2025년 말에서 좀 6개월 이상이 흘렀잖아요. 6개월 이상이 흘렀는데 저게 사실 입주는 3월에 했었거든요. 3월 말, 네, 3월 그것도 3월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3월 마지막 날에 했는데 장점은 이게 기다렸다가 샀으면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좀 장점일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냥 뒀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주식도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뭐 성과급 삼전 하이닉스 성과급 얘기도 없을 텐데 이제 그 돈들이 다 또 부동산으로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집값이 이런데 그때 되면은 더 또 집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쨌든 그때 좀 급박하긴 했지만 빠르게 선택했다는 것에서 그래도 이제 자산이 좀 지켜진 것 같다. 예, 자산을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건데 아까 그 산책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있고 좀 이렇게 신혼부부 뭐 좀 어린이집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면서 활기참을 저도 느끼고 더 아침에 산책 나가는 거를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캐치볼 같은 것도 막 하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테니스 공 같은 걸로 그냥 손으로 뭐 라켓을 꼭 안 쓰더라도 물론 라켓 들고 나갈 때도 있는데 라켓을 꼭 안 쓰더라도 이렇게 같이 주고받는 그런 걸 하는데 둘이서 그런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딜 가서든 이제 좀 할 수 있게끔. 네, 뭐 테니스장이 있다 뭐 이건 아닌데 어쨌든 좀 더 이제 그런 뭔가 단지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삶의 질이 좀 높아졌다. 이게 좀 마음을 그리고 평안하게 해준다. 바로 앞에 도로가 아니니까. 그 점이 이제 두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결정을 함으로써 또 부부 관계가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매일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을 살 생각도 안 했었고 솔직히 결혼을 안 했으면은 사실 그냥 엄마 아빠 집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그냥 엄마 아빠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그 삶이 좋으니까 난 그냥 그러고 살래 이럴 수도 있을 사람인데 어쨌든 결혼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조금 이렇게 몰아치듯이 이렇게 해주지를 않았으면은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또 당연히 저의 의견을 듣지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발빠른 생각과 결단을 안 해줬으면 지금 이 집에 못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너무 감사하고 이 풍경을 막 볼 때마다 막 나무 있고 막 이렇게 새소리 들리고 막 이럴 때마다 되게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난 진짜 자기한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가족들과 약간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원래 가족들과. 제가 이제 집을 사면서 물론 저희가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양가 부모님 다 이거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 다 꼭 집을 지금 사야 되는 거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집에서 막 어깃장 부리고 우기고 떼쓰는 그런 일이니까 가서 막 난리를 쳤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사실 난리칠 생각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서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 부모님이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 왜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괜히 이제 청개구리 신부 같은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저의 이제 그 이성의 끈을 딱 끊어놓은 그 아빠의 말이 있었는데 나는 50이 넘어서 집을 샀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 끊어지면서 난 무조건 집을 지금 사야겠다. 그냥 원래 저는 그냥 그 집을 사실 출발하기 전에도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냥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말만 많은 거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 가서 딱 대화를 하다가 뭐 아빠는 50 넘어서 집을 샀어 이러는데 갑자기 이게 탁 끊어지면서 난 절대 이제 저 길을 걷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난리 부르스 겨우 쳐가지고 조금의 지원을 받고 대신에 이제 그 이자를 갚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았고, 하여튼 지금 이제는 당연히 다 이제 잘 지내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효녀가 됐었던 게 좀 단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가족 간의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괜히 이제 뭔가 이렇게 집 사는 문제로 뭐 얼굴 붉힐 있고 이러니까 좀 그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는 좋은 건데,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건데 부담감이 아무래도 같이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그래서 지금 그 아빠한테 매달 주는 돈까지 해가지고 집에 나가는 그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매달 뭔가 밀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게 생긴 거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임대 살 때는 그냥 반전세 개념으로 뭐 한 20만 원? 2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예, 20만 원 정도인데 사실 거진 한 5배 된 거니까. 근데 그거 또 이자는 제가 내고 있거든요. 저보고 이제 그 부분은 담당을 하라고 해서 제가 또 이자를 내고 있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그 압박감 아닌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 뭘 이제 조금 더 해야, 물론 이제 제가 그런 뭐 능력이 출중하거나, 저는 무슨 알파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업 뭐 이런 것도 일도 어떤 걸 더 해야지 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오늘 하루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부담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일했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걸 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늘고 길게 일하면서 그냥 조금씩 일하고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하는 원래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힘들어 막 이렇지는 않은데, 그것도 어쨌든 부담의 요소라면 요소니까, 어쨌든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늘었다는 부담의 요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또 하나의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후회를 하는가? 집 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가? 일단은 후회는 하진 않고요. 예.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이 똑같은 집을 그때 12월 말에 계약할 때랑 이제 중도금이랑 잔금 낼 때까지의 그 돈으로는 절대 지금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가지고 아주 아찔하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50살까지 기다리면 나한테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책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생애 최초도 뭐 없애겠다, 또는 이제 그 대출금 자체를 뭐 원래 최대 6억인가까지인데 뭐 3억까지로 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걸 또 보다 보니까 이게 그때 조금, 물론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주변에, 특히 가족들한테 왜 지금 그걸 꼭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야 되냐 너네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많이 듣고 했지만, 차라리 그냥 무리해서 사길 잘했다 그런 좀 생각이 한켠에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어쨌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뭐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지금 없더라도 어쨌든 둘이 살 공간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언젠가 집을 사기는 누구나 다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자신의 이제 때에 맞게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집을 그냥 안 사는 것보다. 왜냐면은 지금은 좀 집 사기가 그렇지 않나요?
뭐 또는 이제 저는 이제 모아둔 돈이 없는데 뭐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늘어져가지고 마치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 준비 이제 결혼 준비 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어차피 평생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족한 상태로 어떻게든 밀어 넣으면은 될 때가 그냥 이렇게 불도저 마냥 밀면은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믿고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집 사는 것도 약간 좀 그런 결혼 뭐 비슷한 그런 종류의 좀 일인 것 같다. 그때 아빠가 트리거 당겨주는 덕분에 제가 완전히 그냥 이거 무조건 집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되면 뭐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랬는데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 어떤 약간의 그때 가졌던 분노의 동력이 저를 좀 여기까지 이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데 사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집에 그걸 안 넣고 뭐 주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자금을 원활하게 굴리는 게 난 좋다. 집에 묶여있는 것보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양한 각자 이제 상황에 맞게 하면 되지만 이제 저의 경우에는 물론 뭐 집값이 또 떨어지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뭐 떨어져도 어차피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집에는. 네. 그래서 어차피 어딘가에는 살아야 될 거 그냥 지금 결정을 하자 이렇게 좀 된 게 잘 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후속으로 20대에 결혼하고 느낀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뭐 근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생각나면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20대에 결혼하고 느낀 점 이거가 아무래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 편이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다양한 얘기들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